네, 지난 8일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배추와 무, 감자 같은 주요 밭작물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밥상물가에 부담이 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밥상물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시금치가 하루 만에 33% 뛰었고 또 청양고추 3일 만에 74% 넘게 올랐거든요. 예, 폭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물가 중에서도 특히 밥상 물가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더랬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폭탄 폭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이제 땅이 특히 밭 작물을 생산하는 지대가 침수되고 그 침수된 면적이 무려 1,027헥타르에 이른다고 현재까지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정도 되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통 생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출하하고 이것을 유통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다 보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뭐 청양고추 이런 경우에는 74%까지 올랐다. 이런 지금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세가 계속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모든 농산물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다행히도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정 지역의 수마가 지나가고 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오르고 있고 이것도 한 며칠이 지나면 좀 수급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일시적이다. 큰 걱정은 하지 말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격이 비싼 물건은 좀 이 소비를 자제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의 가격 지출도 줄이는 것이고 급등하는 일부 제품의 폭등세도 막는 길이다. 불효불급한 것을 빼고는 가격 폭등하는 이런 채소류나 밭작물은 좀 매입을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지금이 뭐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농작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물이 그 수해가 지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농작물을 때리고 간 거. 또 이제 물이 침수가 돼서 더 이상 작물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지역. 또 유통 지파 단지에 물이 차서 이미 생산한 농산물이 썩어 나간다든지 폐기해야 되는 상황. 또 도로 유통망이 어떤 이 막혀서 제때 출하되지 못하는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지금 동시에 적출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행히 이것도 역시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러겠지만은 현재 그 집중호우로 비가 내리고 이것이 며칠 만에 빠져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렇게 계속되는 수해에 비해서는 피해가 좀 일시적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결코 적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네.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또 복구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복구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복구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가 뭐 재난 대책비나 예비비 같은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면 될까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예산에 재난 대책비는 어떤 이 같은 폭우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예산을 충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예비비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오늘 방기순 차관이 바로 정부의 재난대책비와 예비비 바로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바로 오늘부터 재난 피해 상황 조사에 착수해라. 그래서 15일까지 끝내라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주 초에는 재난 규모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이 바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이 재난 지원 자금이 추석 전 상당 기간 전에 살포가 돼서 추석 과세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라 해서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피해에서는 가장 당면한 게 임시 주거시설 문제,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 문제, 또 농지가 침수된 경우 도로 복구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단기 계획이 있고요. 또 중장기로 근본적으로 도로 교량을 바꿔야 되는 문제, 빗물 터널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재난 복구가 2단계로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다방면으로 지원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농작물이나 이번에 가축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그 침수된 농작물 면적이 시간대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농작물 침수로 낙과가 된 이런 지대 이게 약 879헥타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가로 보고가 업데이트된 바에 따르면 1027헥타르다.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물폭탄이 안 오거나 그냥 미미하게 그칠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피해 복구 지역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본 지역, 농산물을 보고 그다음에 가축은 8만 6천 마리가 폐사가 됐어요. 이걸 다시 키울 수 있고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대응책을 세우고 그 지자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재난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그 지역으로 선포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특별 교부금 형태로 자금을 전체 자금의 50%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그와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형 피해가 난 곳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재난대책비, 예비비, 특별교부금 이 세 가지가 주 자원,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증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2,45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선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역전이 돼서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지면 이른바 금리 차를 놓이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도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상반기에 외국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정작 미국이 대대적인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7월 초 이후에는 빠져나간 돈보다도 들어온 돈이 더 많아서 순유입이 됐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외국인 자금이 오가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다른 변수가 많이 있다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조금 끝나갈 듯한 미국의 물가가 드디어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세로 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미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미국 스스로가 지금 이런 높아진 달러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을 미국 기업들이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떤 상대적인 금리 격차를 미국 스스로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쪽의 그 환율이 미국 통화 가치가 좀 하락을 했어요. 이런 요인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환율 요인입니다. 가장 큰 것은 환율 요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고 또 돈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돈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한국의 환율이 오르면 환율 오른 것만큼 환차손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금융시장이나 서울 외환시장의 상황이 1,300원대 초반에서 더 이상 환율이 오르지 않고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오히려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한 외국 자금의 순유입, 대세, 본물이 터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반기에 많이 빠져나가던 돈이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대목은 상당히 특기할 만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하지만 무역 수지에다가 무역 외수지, 배당 수지까지 다 포함한 실질적인 달러가 오고 가는 그것은 경상 수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경상 수지는 지금도 비교적 건실한 흑자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끝없이 떨어지는 증시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 게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지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요. 비교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어떤 시사받는 점들이 있는데요. 연초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반 사이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이런 대목에서 바로 이제 왜 주가가 올랐느냐. 우선 첫 번째, 그동안 우리 상반기에 주가가 한국 주식 떨어진 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낙폭 과다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밖에도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들어오면서 매수 기반을 좀 튼튼히 한 측면, 그 밖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의 기조가 조금씩 누그러져 간다. 그렇다면 특히 국제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쇼크가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같은 그런 초고강도의 금리 인상보다는 좀 마일드한 금리 인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그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방어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파고를 잘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점 등이 주가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주식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또 오르다가도 내렸다가도 오르고 이렇게 더블 딥이나 바닥을 쳤다가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는 거시경제 지표와 개별 기업의 상황 그리고 경기 사이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